자,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더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철이 또 왔어요. 1월 26일부터 지금 사업장 현황 신고해서 뭐 블로그나 이런 서비스들이 홈택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월 26일부터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제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면세사업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홈택스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해가지고 새로 촬영을 해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가 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안 했을 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그 사업장 현황 신고 유의사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지금 신고 기한이 원래는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기한이에요. 2월 10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설날 연휴가 껴져 있죠. 그래서 2월 13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홈택스 신고할 때 그 신고서 서식에서 자료조회 기능, 불러오기 기능, 이 불러오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부터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요때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 현황 신고뿐만 아니라 계산서 합계표나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업종별로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 이런 경우에도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특정 사업자들은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 다음에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은 면세사업자 일반적인 일반 업종에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자, 홈택스 화면이고요. 지금은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홈택스 화면에 뭐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 지금 첫 화면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바로 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가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위에 탭 중에 여기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탭을 커서를 대 보시면 이 밑에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란에 보면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로 들어오시면 다 이 화면으로 와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내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혹시 국세청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사항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신고나 다 기본정보 입력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확인하고 작성을 할 건데 특이하게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주택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0일 30일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 확인 누르시면 밑에 인적사항들이 뜨니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첨부서류 제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4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6칸이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쪽을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서를 발행해가지고 매출을 일으켰다.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게 있는지에 따라서 요 사항들이 달라지니까
각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모두 전자신고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나 매입자 발행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당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전자신고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가 있는데, 수익금액 검토표가 있는데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이에요. 여기 그 제출 대상 업종 안내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업, 학원, 주택임대, 그 다음에 의료업,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수의사 뭐 다 포함되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제출로 바꾸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보통의 일반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를 미제출로 해놓고 넘어가는데, 이 수익금액 검토표가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제출로 바꾸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신 분들은 여기 무실적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끝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위에 보시면 공동사업 여부가 있어요. 사업을 뭐 공동으로, 공동대표로 같이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택임대를 신고하실 때 공동명의로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공동사업 여부를 여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수를 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공동사업자를 적는 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수익금액 내역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을 여기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업종 코드가 나와 있고요. 내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나와 있고, 이 업종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반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활성화 돼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업종에 해당되는 매출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기재하시게 되면 이 기재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 나온 금액을 각각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로 구분해서 밑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좀 쉽게 하시려면 밑에서 작성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여기는 내가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하면 여기 그냥 간단하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런 경우 있어요. 종이계산서를 발행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전송일 11일 날까지 전송된 것만 여기에 입력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전송된 경우에는 밑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라는 게 있는데 여길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 이렇게 하고, 여긴 지금 0이지만 혹시 여기에 1 이상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사업장별 명세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있죠. 사업자별 명세 조회. 이걸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일단 해당이 되시면 이 밑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 금액들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 완료로 다시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내 전체 매출 중에 계산서 발급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난 것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여기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하고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를 눌러서 자료를 조회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신용카드 매출 조회하시고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하셔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받은 기타 매출, 현금 매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적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적은 합계가 여기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 합계하고 여기 위에 합계, 수익금액의 합계, 이 부분이죠. 여기에 합계가 일치해야 돼요. 따라서 이 금액을 여기 수익금액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합계하고 여기하고 일치가 되겠죠. 혹시 업종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러시면 여기 입력을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업종 코드 목록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그 해당 란에다가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입력 안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나오시면 이제 공동사업자 내역이에요. 공동사업자 내역은 중요한 건 요 분배 비율입니다. 요거는 아마 공동사업 계약서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2명이고 50%대 50%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공동사업자가 2명이다. 나를 포함해서. 그러면 2개를 같이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요. 이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분배 비율만 입력하면 여기 수익금액은 자동으로 계산해요. 지금까지 내가 입력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를 하면 밑에 보면 2줄이 떴죠. 그러니까 2명이고 이 2명의 수익금액을 합하면 아까 내가 입력했던 그 매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나오면 이제 매입이에요. 지난해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거 하고 화면이 약간 좀 바뀌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계산서, 매입 계산서 수치분부터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매입자 발행 계산서나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는 화면은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일단 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출 계산서하고 비슷해요.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로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를 하셔가지고 혹시 12일 이후에 발행된 게 있다 그러면 밑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고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수치분은 여기 작성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를 해가지고 보고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돼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 상반기 때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하반기 때 똑같죠. 요거 보시고 합계를 하셔가지고 뒤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목록 조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기재하시고 나오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금액은 그 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금액입니다. 공급 가액이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그런 매입 금액에 대해서 입력이 끝난 거고요.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쪽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매입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기타 현금 매입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거든요. 사업자라면. 그러면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돼 있으니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거고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 근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쓰신 경우에는 이거는 직접 그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조회하는 방법 자체는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아래로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매입 내역 누계를 보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마찬가지로 같은 탭에서 사업자 그 현금 영수증 여기 메뉴 있죠? 그 중에 사업자 매입 관련한 누계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총 이만큼이 입력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100% 매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지금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만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입한 것들 중에 이 밑에 현금 매입은 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적격증빙 수취금액 매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에 금액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비용에 금액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받은 매입이 3,900만 원이면 그 중에 6천만 원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지출을 했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충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신경 써가지고 종합소득세까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입 중에서, 전체 매입 중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일반 현금물의 비율이 얼마나 돼야 되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신고서 작성 완료로 이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화면은 신고서 제출 화면이죠.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매출액, 수익금액 합계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가 지금 내는 것들을 아까 처음에 그 내야 될 서류들을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일단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내가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내가 받은 계산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도 매입자 발행들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검토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이 없는데, 만약에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제출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의 면세 사업자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나 아니면 학원, 교습소, 공부방 뭐 이런 조금 세부적인 업종에 대한 그 사업장 현황 신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